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고요. 저희 방송 지금부터 9시 반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들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이 중에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방송을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내일과 모레 또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0.58% 하락하면서 2,576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살짝 보였습니다만 결국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807.03 마감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결의 발언을 했죠. 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점은 이제 5월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 PBR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설 명절을 전후해서 어떠한 분위기가 좀 변화가 될지 한번 오늘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등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주가가 4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훈풍이 전해졌을까요?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게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잠시 밀려있던 관련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행 항공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 수요가 대부분 회복이 됐고요. 또 명절 전후로 해서 공항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역시도 관련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인데 일부 종목은 코로나 때 사라졌던 이 주주 환원책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망한 종목 있는지 오늘 마지막 주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보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달궜던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데요. SK와 관련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재활용, 재생 가능 소재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순환 경제 구축에 동참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고 2023년에는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재활용 소재 인증 절차와 품질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협력사가 납품하는 부품 소재도 품질 평가를 제공받아 검토합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환경 라벨 선언 표준 등 외부기관 검증, 인증에 협력사도 동참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4.31% 상승한 13만 8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체크해 볼게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열어볼게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착공하면서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 4월 광양제철소에 고로가 준공된 이후 쇳물을 생산하는 대형 설비가 들어오는 건 24년 만인데요. 신규 전기로는 오는 2025년 말에 준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2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약 6천억 원을 투자해 광양제철소에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포스코 측은 전기로가 신설되면 연간 약 25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할 때 기존 고로 방식 대비 연간 최대 약 3,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기로 신설 공사에서는 연간 16만여 명의 공사 인력이 참여해 광양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포스코의 주가는 2.13% 내린 43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별한 시그널 SK, 포스코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화목팀 매니저 세 분 모시겠습니다. 정종택, 조기준, 조범수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지난 금요일에 급증을 하고 또 월요일에는 크게 빠지고 오늘도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졌단 말이죠. 하실 이야기가 오늘 많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네,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주시장은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늘 아침까지도 제 주변의 사람들은 주식하기 싫다. 아, 주식 괜히 했어라고 하고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해서 뭐 미국 시장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이제 뭐 여러 이제 현금 확보하거나 뭐 채권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종가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 지인들도 그래. 뭐 괜찮았던 종목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명절을 앞두고 지금 현재 상승,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고 또 매도를 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하락세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코스피 6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셀코리아 가지고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선물로 해서 약간 매수했다가 잠깐 매도를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거의 2조 5천억 매도를 했고 6조 7천억 오늘도 코스피는 3,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5천억을 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최근에 그 주식을 선물을 살 때 위클리 옵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옵션인데 코스닥 선물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나오면서 코스닥이 매도를 많이 했고 개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주식 그만해야겠다. 좀 짜증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선물하고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오늘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린 중국도 한국을 따라한다. 공매도 규정 감시 강화를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해외 증시 차트에서 홍콩 H가 5% 떴고요. 상해 종합도 지금 4, 5%씩, 3%씩 4% 뜨면 심천도 그렇고 지금 현재 5% 썼습니다. 심천 5%, 상해 종합 3.2%, 홍콩 5% 정도 떴거든요. 우리가 커플링되고 있는 중국 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나쁘게 끝나라도 우리 시장은 좋게 끝날 것 같은. 내일도 그렇고 이제 명절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씩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가벼운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전문가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게 당연한 사실이고 저도 몇 가지 좀 말씀 전해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PBR 관련돼 가지고 공매도 금지까지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특이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다 같이 빠졌거든요. 장 초반에 다 같이 빠졌는데 반도체만 또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만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 사실 너무 차별성이 좀 강한 시장인 것 같아요. PBR과 관련돼서 기존에는 5천억 이상의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이제 위주의 대형주들이 올랐었다면은 오늘은 코스닥 쪽에까지도 PBR의 훈풍이 불었던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 코스피 위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차익이 나갔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조금 이따 기간적인 이야기도 할 건데 이 PBR 이슈 쉽게 끝날 구간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이제 KRX 300이라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도 비슷한 부양책이 있었었고 코스닥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내용이었는데 해당 그때 당시에 코스닥이 한 달 만에 16%가량 올라갔었던 기염을 토했던 만큼 이번에는 아직 초입 구간입니다. 초입 구간인 만큼 PBR과 연관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볍게 좀 토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해주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은 생략하고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자, 우리 매니저분들이 지난 금요일장부터 쭉 보면서 아마 무언가 해주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인데 코스피는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기관이 팔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또 반도체도 좀 빠지는 분위기였고 오늘은 말씀을 앞서서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에서는 일부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장막판에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 명절을 앞두고 혹은 명절 이후에 무언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보드 함께 확인해 보죠. 띄워주시죠. 자, 한 분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숫자 0.2를 좀 적어놨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PBR주 특히나 이제 굉장히 좀 PBR 수치가 낮은 기업들 위주로 단기간에 좀 시세가 많이 좀 분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발표 있었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좀 많이 상승하면서 크게 상회하는 지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4개월 내치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거. 이따 저 두 번째 주제인 반도체 좀 얘기를 드릴 때 다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지금부터 저PBR주 관련된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지금 극심하게 낮아 있는 저PBR주들이 계속적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일본에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를 좀 참고해서 좀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PBR 0배에서 0.2배 요 있는 기업들의 일시적으로 급등한 모습이었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와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PBR주들이 계속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장부 가치 대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싸다는 것만으로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 명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K증권권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업종과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 발표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고요. 거래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PBR 0배에서 0.2배 기업들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2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PBR 낮다고 1차원적인 접근으로 기업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한두 달 뒤에 지나고 났을 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낙폭이 크고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PBR주이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고 PBR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미만 기업들, 그러니까 저 PBR주로 엮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좀 교집합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한 시장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지속성이 좀 계속적으로 돼야만이 이런 부분들도 좀 부여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강세에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엔 제 어떤 논리들은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저퍼주이면서도 PBR이 좀 낮은 기업들을 같이 좀 교집합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게 일본 증시 통해서 저희도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그랬지만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발표를 하고도 또 밀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 유망한 곳 좀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하자 쉽게 말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쪽 저 PBR 중에서도 정종택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기업도 있습니까? 네, 몇몇 저는 이제 저 PBR주라는 그 표현을 소외 업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건설기계 쪽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이제 캐터필러 이 기업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건설기계 쪽 보게 되면은 오늘 조정은 있었지만 주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쪽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유니드라는 기업은 4분기에 좀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수익성도 굉장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유니드, 대한유화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저 PBR주이기도 하지만 저 PER주로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두 가지 섹터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의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먼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보드에는 차이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이제 왜 갑자기 그렇게 진지하게 갔냐면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가 지금 현재 새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깔려가지고 계속 준비하는 와중에 질문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지하게 나갔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약세가 나와 있고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들 고민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하고 오후종이 좀 달라졌지만은 계속적으로도 이걸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현재 투자자별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지금 현재 뭐 거의 3조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6조 7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4조를 팔았다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팔았다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최근에 PBR 관련주들 매수하면서 샀다가 이제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을 주고 현재 또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선물은 팔고 있지만은 엄청난 주식에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좀 팔아서 미국 시장에 테슬라를 샀다는 기사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테슬라를 사야 될 게 아니고 ELS가 최근에 이제 연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던 홍콩 H가 오늘 5% 떴습니다. 중국도 이제 공매도 잡아내자.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한 요인이 공매도 때문이 아니냐.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오늘 이제 상해 지수도 그렇고 심천 지수도 이렇게 5% 올랐는데 한번 그러면 그 주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해 시가총액 보면은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귀템부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공상은행 뭐 주로 은행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텔레콤이 요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빠졌는지 은행주들 그다음에 이제 폭스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서제약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석탄 은행주들이 주고 건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에서 지금 현재 오늘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고 페트로차이나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테슬라만 살 게 아니고 중국 주식도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천에도 보면은 우량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량액. 그다음에 여기 비아디. 그러니까 그동안 전기차가 엄청나게 1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전기도 있고 은행도 있고 요렇게 이제 BOE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ZTE라고 이제 우리 가전에 보면은 정말 싼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가전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홍콩 H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트랙터부터 여기에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게 청도 맥주. 요걸 보시면 기사를 한번 이해하실 텐데 누군가가 노동자 한 분에 의해서 엄청나게 청도 맥주 불매운동. 이 청도 맥주 저도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도 맥주도 이만큼 하락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 아픈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홍신 에너지부터 고속도로 거의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H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면 제가 청도 맥주를 먹는다면 한번 청도 맥주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주식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매매 관점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중국이 수입 1위에서 밀리고 일본 맥주들이 1위로 치고 올라왔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시청자 킵바잉님께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한번 얹어주셨는데 중국 시장이 좋다니까 리오프닝이 갈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중국 단체 관광객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혜주들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기대만큼 올랐냐라고 한다면 물음표가 조금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그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좀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조금 더 부양책이 나오면서 활성화가 된다면 리오프닝주, 화장품, 면세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이런 거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여주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투어가 많이 올랐습니다. 20-30%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투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 이렇게 지수 하락에 의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모두투어도 지금 현재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노란풍선도 여기서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 거치고 있고 착한 참 좋은 여행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면 여행주를 안 사는데 노란풍선 참 좋은 물론 제가 추천드리기는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항공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하나투어만 이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고 실적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투어를 이용하니까 그러는데 결국에 하나투어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면 2, 3위 그룹들이 아마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3, 4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작년에 적자였던 게 흑자 전환하면서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할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모두투어, 노란풍선,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저는 노란풍선이 가장
움직임이 활발할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래량 늘어날 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항공주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은 저는 애매합니다. 화장품주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그만큼 좋은 화장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면세점에 가서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그 어떤 색조 그다음에 CJ 올리브영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단품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태평양 뭐 아모레 뭐 이렇게 샀던 소비 패턴이 명동에 가보시면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중저가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 사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소비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애매하다. 저는 그 중에도 그래도 실리콘2라는 이제 역직구 그러니까 해외에서 요게 실적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한번 10,000원 돌파를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또 여행 항공 관련된 얘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두 매니저 분들의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는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 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3월을 적어주셨는데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3월이 되냐 마냐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가능성이 10%대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 사실 연초부터 매번 말씀드렸었던 게 미국에서도 그 이제 FOMC 의원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라고 칭송받는 분들께서도 올해 2024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라는 말을 꺼냈다시피 사실 기대감이 너무 과한 부분도 있었고요. 3월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3월이 무슨 달입니까? 주총달입니다. 주총이요. 주총 때문에라도 지금 이 PBR이 어찌 보면 시장에 정말 많이 녹아들지 않았습니까? 요새 종목을 고를 때 그래서 이 종목이 PBR이 몇이지? 자사주는 몇이 이런 것까지 꼼꼼히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 장이 된 거예요. PBR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또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시피 각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도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중에 발표 내에서 5천억 이상뿐만 아니라 5천억 이하의 또 작은 중소형주 종목들도 함께 저 PBR 관련주가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저 PBR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세를 만든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KRX 300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 보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KRX 300이라고 지금과 상당히 또 유사했었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코스닥 월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때 당시 기간이 2018년도 1월이었습니다. 이때도 6월 달에 총선이 있었었고요.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그래서 코스닥 살린다 하면서 KRX 300이 나왔어요. 같이 제고한다 하면서 앞선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굉장한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때 당시 1월 달에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1월 달에 발표가 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73%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흐름 보시면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2018년도 주식하신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트럼프 미중무역 분쟁이 터졌었던 당시였었죠. 정책주로 인해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유의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PBR로 인해서 상승세를 만들고 지수가 상승세를 만들었다면은 이 추세가 그래도 지금 초입기다 보니까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PBR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없는 게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도 없고 아니면 이사회의 지내가지고 주주 환원 가치를 뭐 제고한다라는 문구라도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 없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3월 달에 이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는 전반적으로 각 자사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3월 달 주총에서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발언이 나오는 3월 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정부도 굉장히 골머리 썩을 거예요. 이 기업들이 사실 PBR과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은 주주 환원 책과 관련돼서 강제성을 띠게 되면 기업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좋아요. 뭐 정부 입장에서 좀 발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아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정부가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은 전 세계 시장들이 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부양책 내놓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외 요인 변수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정책은 3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PBR이라는 관점 무조건 지금 3월 달까지 발표 전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시고요.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아침 9시에 또 갑자기 나오셔 가지고
왈왈왈왈 하면서 또 했던 말 똑같이 하고 갔잖아요. 예. 네.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돼가지고. 네. 왈왈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뭔가 개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파월 연준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1월달 FOMC 관련돼가지고 동일한 이제 매파적인 언급을 좀 하고 가셨었는데, 이때 당시 그럼 보시면은 시장이 그래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대로 다 반납했었어요. 이때 하루 만에. 이 2월 2일자 기준으로 3% 고가권까지 3%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 만에 마이너스 2.4% 다 반납했었습니다. 대요인 변수가 터지면 우리나라 시장 똑같이 불균형은 유지되고 있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외 요인 변수까지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전에 뭐 우등주 투자하셨던 분은 솔직히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나가시면 그만이거든요. 약간 옛날에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5만 원일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7만 원, 8만 원대 막 쳐다본다. 이게 19년도였나 21년도죠. 21년도 때 그런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도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주들을 위한 파티일 뿐이지 이제는 이 PBR에 관련된 테마성이 조금 더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코스닥까지 이제 크게 천천히 이 PBR 쪽만 들어가는 종목들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앞서서 2018년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트럼프 언급을 해주셔서 또 추가 질문을 드려보는데 뭐 우리 총선도 중요하겠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경선이 뭐 계속 펼쳐지면서 트럼프의 뭐 출마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움츠러드는 종목들과 업종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테슬라발 악재가 전해지면서 2차 전지가 많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2차 전지 올해 뭐 희망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2차 전지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중국이 살아나야 돼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 비철금속 내지는 리튬 가격, 유가 이런 게 다 살아나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 자극을 제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살아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생각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 높습니다. 중국향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한다는 시그널을 보이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도 대체적으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원래 각 미군의 대선 기간이 있는 연도마다는 항상 굉장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준해가지고 같이 몇 가지 섹터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필이면 또 트럼프 바이든입니다. 또 트럼프 바이든이요. 트럼프 지금 나오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 예시를 들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벌써부터 뭐 CBDC 싫다, 나도 AI 싫다, 해외 기업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들 뭐 세수 이제 매길 거다 이런 얘기 하다시피 올해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 보여요. 기대감을 이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려면은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었던 뭐 흑인층들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IRA와 관련돼 가지고 명확하게 해놓은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나오다시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각 좌파와 우파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 대만도 기억해 보시면은 대만이 이번에 좌파 우파로 갈려져 가지고 또 싸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념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는 연도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엄청 경쟁률이 엄청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기억해 보시면 엄청 크지 않았잖아요. 이게 미국도 아마 올해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면은 혼조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 요인 변수가 있는 6월 달까지 미국의 경선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경선이 6월 달 정도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6월 달 정도까지 이런 변동성을 꾀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짧게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 제가 뭐 12월 달에 미스터 바이오다 이렇게 또 별명을 불러드리기도 했었는데 바이오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오는 기업들 많은 것 같은데 반등 가능합니까? 네, 오늘도 이제 HLB는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이제 기술적인 주가 되돌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우선 보는 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HLB처럼 뭐 3월달 이제 파이널 리뷰가 예정이 돼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기대감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 거품이 좀 빠지면서 가장 큰 주가 타격을 받았던 쪽은 반도체와 바이오였습니다.
요 두 개 업종 기업들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좀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주가가 좀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좀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업종에 있는 바이오나 반도체는 지수 대비 좀 강하게 주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런 거는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좀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느 기업이 먼저 좀 주가가 출발하느냐 요 정도의 좀 차이일 뿐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은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도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면서 제약 바이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반도체 얘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야, 정말 뭐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닐까?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 차익 실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가 $700 선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평균치를 이미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은 국내 반도체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적이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금 반도체주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워낙 저PBR 쪽으로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주가 좀 심심한 혹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오늘 장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거든요. 과연 이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세 분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멀리서도 보이는데요. 48%를 적어 주셨네요. 네, 이제 글로벌 이제 시가총액에서 네. 미국 증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8%라는 수치를 좀 적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의 증시는 상황은 철저히 좀 다르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좀 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제 OECD에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경제는 하향 조정이 됐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고용 지표 탄탄했고 ISM 제조업 지수도 4개월에 최고치를 다시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을 좀 중국 경제를 좀 제재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가져가는 어떤 베네핏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좀 비중 놓고 본다면 중국 증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까이 좀 빠졌다라는 거 좀 얘기를 좀 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외 여건 환경도 미국 증시는 좋고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 그냥 숫자 나오잖아요. 넘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도 계속적으로 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보여주는 시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이 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는 더더욱 세게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거기 안에서도 좀 옥석을 가리면서 주가가 좀 다르게 좀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CME 패드워치에서 보는 이제 3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확률 제가 이제 기존의 최고치 한 80%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16.5%까지 좀 수치가 좀 내려왔다라는 건 사실 이미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악재들도 이미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거 대부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 AI 쪽입니다. AI 쪽 관련된 부분들, 매그니피켄트 세븐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좋으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본다는 아무래도 오늘 좀 몇 개 종목들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최고 이제 좀 눈이 들어왔던 기업들은 이제 K스택이 보게 되면 사실 거의 한 2주 동안 하락했던 이 주가를 한 번에 오늘 들어올리면서 17% 가까이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작년 11월 14일 날 실적 발표할 때도 얘기를 좀 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 보게 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금 주가가 그래도 K시텍만큼은 아니지만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수가 조금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들 좀 모멘텀 강하고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은 올해 계속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좀 순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번의 차이라는 건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신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똑같이
똑같은 자본을 이제 회전시킨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픽하고 선택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거기에 중심에는 항상 실적이라는 부분을 놓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는 궁극적으로 좋다. 다만 움직임에 어떤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종목을 찾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좀 실적을 보자. 그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많이 낮아져 있거나 혹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분들께는 꽤 희망이 되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어주셨을까요? AI 모멘텀을 적어주셨어요? 오늘 뭐 제가 이제 뭐 반도체가 상승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거는 필요가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가 어디에 필요할 거냐. 그러니까 AI가 이제 이 반도체를 산업을 이끌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오늘 이제 핫하게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읽어보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이건 알아요. 뭐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자세히 한번 뜯어본다고 하면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는지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거죠. 이제 1월 한 달에 봤을 때 수익률의 1위는 엔비디아가 37%, 메타가 그 다음이고 AMD, 그러니까 AI와 반도체가 상승을 나왔습니다. 캐털란트라고 오늘 나왔는데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죠. 22조에. 그러니까 미리 올랐나 봐요. 이제 인수할 걸 알았고 1월 달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AI와 사이버 보안과 더불어 OTT도 넷플릭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뭐 있고 있는데 AI 통신 장비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장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닝 시즌이 나오고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7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실적 뭐 나왔을 텐데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6월 3월 달에 안 한다는 거. 그다음에 리스크 재점화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낙관론성, 뭐 이제 변동성, 부채 규모가 문제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단기 변동성 해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AI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연간 AI 67%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10% 20%가 아니고 AI가 해년마다 67% 이런 산업군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불러오는 이런 이제 시장의 AI의 성장성은 인프라 투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더 더불어서 이제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개화하고 헬스케어 시장이 개발하면서 신약 개발을 할 거다라는 거에서 모든 올해 주식시장 2027년까지 우리가 쳐다봐야 될 주식, 그다음에 관심을 가야 될 주식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뭐 AI 그 시장에서 빅테크 영향력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AI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그런 거를 하는 거에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보시면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딥노이드가 글로벌 머신비전 1호 코그넥스랑 협력했다고 했는데 조금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비전이라는 게 이제 하자 문제가 생기는 반도체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카메라로 보든지 어떤 뭐 현미경으로 보든지 이런 걸 갖다 AI가 24시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머신비전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노이드가 그런 글로벌 1위 회사와 지금 MOU를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이제 인터플렉스도 온디바이스 AI에서 FPCB 결국에는 갤럭시 링이든지 휴대폰이든지 그러니까 온디바이스를 할 때 연성 회로기판이 꼭 필요하거든요. 딱딱한 게 아니고 휘어지는 거. 그래서 링이든 어디든 핸드폰이든 구부려서 넣을 수 있는 데에서 이제 인터플렉스가 이제 그런 연속 회로기판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수혜주가 여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트루엔이라는 회사는 CCTV가 단말기단에서 이제 CCTV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엔은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CCTV 할 때 자동으로 거기가 사건 사고를 검색해서 119든 112든 신고를 하고 사람이 밀집돼 있다. 흩어져라 방송을 하고 요즘에도 저기가 교통 신호등에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뒤로 가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그런 트루엔도 있고 인터플렉스와 더불어 아까 딥노이드 같은 경우처럼 AI와 산업들이 계속 합종 연행하는 주식들을 살펴본다면 올해 수익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뭐 인터플렉스 짚어주셨는데 주변의 전문가 분들 의견이 꽤 나뉘더라고요. 인터플렉스 지금 위치에서의 좀 뭐 신규 진입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 큰 수익을 한번 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주 반도체 사냐 인터플렉스를 사냐 생각하면 저는 인터플렉스를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올라간 게 지금 이제 거기는 1조를 찍었고요. 이건 4,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하연 자회사기도 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삼성에서 캐파 증설을 해라. 우리가 핸드폰 S24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링도 나올 거고 거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언디바이스 AI가 핸드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링부터 시작해서 많은 가전기기든 컴퓨터든 모든 것들이 이제 언디바이스를 하려면 더 많은 기판이 들어갈 거고 그 기판 관련해서 인터플렉스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 저는 3만 원까지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3만 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 보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또 반도체 전문가라고 사실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회복 그리고 시간 적어주셨어요. 좀 되게 붕 뜬 느낌 드시죠? 단어 보시니까. 뭔 소리 하려고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오늘 장 중에서 오른 반도체들 보시면은 엔비디아 연관주 또는 완전 개별 섹터 내로 개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쪽에 상관관계에 있어요. PBR 관련주들이 못 가면은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가 못 가면은 PBR 관련주들 가고 삼성전자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올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PBR 때문에 그런 모습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답은 많이 줬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방향성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연관된 쪽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장 중에 그러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굉장히 반도체 쪽은 정직하거든요. 굉장히 사실 정직합니다. SK 하이닉스랑 아니면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군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기존의 엔비디아 평가 가치 관련해서 $650를 제시하다가 $800 가까이 또 상향 20% 가까이 상향하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관련돼서 정말 여러 차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포인트를 많이 짚어드렸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프리미엄 제품군들 기업향에 의한 매출만 발생시키겠다. 감사는 시간을 조절할 것이고 그렇다면 생산량은 빠르게 회복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가 포인트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이런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엔비디아한테 바로바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빠른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가전사업부까지도 여러 사업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도 투자해야 되는데 HBM도 투자해야 되고 메모리도 투자해야 되고 자산 투자에 관련해가지고 부담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수주권이 없는 이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분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가볍고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시총 1조까지 보고 그 이후로는 더 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무슨 종목이냐면은 테스트입니다. 이게 테스트와 소켓 이쪽이 무슨 테마냐면은 반도체가 지금 생산량이 많이 늘리지는 않는다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할 거는 지금 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생산 수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엑시노스 관련돼서도 생산 수율이 60%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D램, HBM 그리고 뭐 파운드리까지도 전반적으로 수율에 대해서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관련돼서 회복 구간이 말씀드린 거는 생산량과 그리고 경기 회복하는 구간이겠죠. OECD 평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제 0.1%가량 하향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원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1분기 그리고 4분기 각 연초와 연말에 이런 생산량에 관련된 변동성과 관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는 언급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지금 한번 화면 같이 이거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도 그리고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전분기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2.5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추가적인 상향이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이때까지 그럼 이때 상황 내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반적인 생산량이 회복이 들어가고 아니면 HBM에 대해서 경쟁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포인트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HBM 관련된 생산을 들어가다시피 또 다시 경쟁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산업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좋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엔비디아는 돈을 버니까. 비슷한 섹터 뭐였습니까? 2차 전지요.
잊혀든지 어때요? 중국에서 생산해, 우리나라 생산해, 유럽, 미국에서 다 생산하다가 가격 경쟁력 안 되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하락하고 있잖아요. 비슷해요. H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 안정화가 찾아 들어가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번 올 연도에서 하반기 타이밍에 과연 어떻게 회복 구간을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외적으로 이미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CXL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테마군성으로 좀 찾아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판매나 실적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섹터들이 이미 강하게 올라갔었던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안전한 자산 그리고 현금에 대한 확보가 반도체군 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반도체를 만약에 강력하게 매집을 보시려고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은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늦으면은 4분기, 하반기 때 보시자.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좀 뭐 상반기에 급등을 바라고 있던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좀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준비한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항공주 이야기입니다. 설날이 이제 연휴가 금방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인데요. 벌써부터 휴가를 내고 공항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뭐 연휴가 길기도 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연휴라고 할 만한 날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이 꽤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국내 항공주들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쭉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벤트가 지난 후에 명절이 지난 후에 좀 매도가 나올지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 보드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적어주셨습니까? 네, 저는 카지노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카지노. 예, 주제는 이제 항공 주제인데요. 예. 그 항공 관련된 그냥 데이터 하나 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보여주시면요. 우선은 방한하는 이제 외래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해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항공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멀티플이라든지 PBR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긴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뭐 진에어 그리고 뭐 등등등 뭐 제주항공 기업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인 이제 퍼 멀티플 정도가 8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컬 정도 본다고 한다면 10배 정도가 좀 부여를 받았던 섹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만큼 어떤 관광객도 수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한 2배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좀 들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뭐 알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눈길을 좀 돌려서 한번 카지노 쪽도 오늘 좀 유의미하게 좀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광원랜드였거든요. 예. 근데 이쪽 카지노를 보게 되면 PBR도 한 1배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멀티플도 약간 접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동안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락됐던 이 거의 한 달 반 넘는 이 시간 동안의 어떤 주가를 빠르게 좀 되돌림이 좀 나왔다라는 걸 좀 포인트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일전에 같이 얘기 드렸던 건 이제 서부 T&D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일전에 얘기 드렸던 건 용산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객실을 갖춘 호텔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GKL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주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좀 카지노 쪽도 한번 너무 많이 소외되어 있기도 하고 저 PBR 주로도 좀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연관성 있게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카지노 좀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었던 종목들일 것 같은데 보여주신 것처럼 꽤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보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군요. 자, LCC. 뭐 LCC가 지금 현재 이제 기사는 보셨을 겁니다. 많은 여행 중에서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우리 개인들이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이제 왜냐하면 가장 이제 아시아나 합병을 할 거고 이제 대한항공 합병인데 EU와 더불어 이제 미국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EU도 거의 이제 몇 가지 조건만 한다면 이제 화물과 더불어 이제 그 유럽 노선 몇 개는 이제 결국에는 제주항공으로 이제 티웨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노선은 제주항공으로 가는 거를 이제 체결을 한 다음에 EU도 승인을 할 거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미국이 뭘 남았느냐, 이제 LA 관련해서 뭐 포트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만 마무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유가는 70불대 초반에 있고 뭐 100불도 아니고 그래서 유가는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주변의 지인들이 여행을 갔더라고요. 어제 제 아두신 분들이 싱가포르 갔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명절 앞두고 열심히 싱가포르 가고 홍콩 가고 그러는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시가총액을 제 전문가 생활만 좀 여유 있다면 한번 주말을 위해서 이제 일본을 가든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제가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LCC 중에서도 지금 현재 TA를 한번 보시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TA가 결국에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 알짜 노선을 인수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만큼 올라온 만큼 작년에 뭐 1,000억씩 적자가 났던 회사가 1조 3천억, 그러니까 LCC가 1조가 넘어섰고 1,500억의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시가총액은 5,800억 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은 8조 4천억인데 1조 7천억. 잘 벌죠. 대한항공 역시 인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나가 이제 문제인데 1조 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천억 정도 나오는데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나가 솔직히 이게 인수를 안 해도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됐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인수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나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6,7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어부산 자회사가 이제 합쳐지는데 여기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지만 800억 적자에서 지금 3분기만 계산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200억대, 벌써 그러면 1,500억대, 1조가 넘어설 거고 1,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3,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싼 회사는 에어부산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이 1조대고요. 1,7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을 했을 때 제주항공과 TA항공과 그다음에 진에어를 봤을 때 진에어가 지금 현재 6,800억인데 1,800억. 그래서 LCC가 대부분 1조 2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1,8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가장 항공대수가 LCC 중에 제일 많은 데는 제주항공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50 몇 대 정도 되고 20, 30대가 이제 진에어, TA, 제주항공, 넘버 2가 TA입니다. 30대 정도 되고요. 지금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항공편을 늘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LCC가 그다음에 TA가 제주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 그다음에 대한항공 합병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항공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월간 수익률 1위 하면 휴가 보내드리고 이러면 가시나요? 못 가시죠? 주메이님. 네, 가겠습니다. 뭐 보내준만 주신다면은 주말 끼고 하루 이틀은 어떻게 빼볼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가 뭐 승리한 분들께는 드리는 게 없고 늘 패배하면은 치킨만 뜯고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마 허락이 안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 보드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조범수 매니저는 뭐라고 적어주셨을지요? 함께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어주셨어요? 이게 사실 조금 더 연관성이 깊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힌트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중국 이야기 했고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야기하면서 유가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행 이제 관련돼서 여행 관련주로 보시는데 여행 관련주로 보시기보다는 저는 항공주의 항공 운송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송 쪽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최근에 상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아니면 유럽향 지금 추가적인 해운 관련 쪽에서는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지금 더 높은 이전에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시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항공유가 오히려 그래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다가 유가 지금 경기에 대한 중국의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생산량이 많을지언정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 경기 회복까지 붙는다면은 유가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쪽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제트필 같은 경우에도 항공주들의 운임에 또 포함되는 만큼 이 항공주들도 유가 반등이 나오면은 항공 운임 건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딱 한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입니다. 화면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당시에. 지금 보시는 건 주봉이고요.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라도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대한항공이 이때 당시에 항공 운임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 쪽으로만 진행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유가에 대한 반등까지 찾아온다면은 대한항공의 주가 상승 내지는 운임 비율 관련된 이익권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약간 조금 특이하게 좀 더 멀리 좀 보는 이런 투자 관점으로 한번 대한항공 같은 대형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여행 관련주 쪽은 이런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소형주가 더 훨씬 낫습니다. 소형주도 보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저는 대한항공을 좀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한다는 시그널이 들어갔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재부각될 가능성까지 연계돼서 봤었을 때 대한항공이라는 대형 항공주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드린 거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라는 주제로 우리 세 분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시장 정리 마치고요. 중계석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월수팀과 화목팀이 매니저분들이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변동성이 다소 커진 것 같은 요즘장에서 과연 수익률 현황 어떨지 나유한 아나운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나유합니다. 어제부터 다시 시작된 특별한 포트 대결. 2월 초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월수팀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두 팀의 자존심을 건 대결, 특별한 포트 대결. 월수팀의 설욕전이 펼쳐질지, 화목팀의 역전승이 될지 오늘 팀 간 대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팀 간 대결 나와 있습니다. 월수팀 2.23% 보여주고 있고요. 화목팀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두 팀 간의 격차는 9.28%포인트로 월수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간 대결입니다. 네, 최창준 매니저 14.07%로 1위를 차지했고요. 조범수 매니저 4.31%, 이가람 매니저 0.56%로 각각 2위, 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입니다. 네, 1위에 마찬가지로 최창준 매니저의 코스모 신소재 12.53%로 올라와 있고요. 조범수 매니저의 대창 5.5%로 2위에, 이가람 매니저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 3.12%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포트 대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매니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은 월수팀이 초반에는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월 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는 10%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1개 혹은 2개씩 들어가 있는데 한번 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처음으로 편입한 제노레이 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화면 보여주시면요. 차트 화면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상단 가격과 밑에 하단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월초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충분히 또 강한 시세를 또 성수기가 도래되는 또 업종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엑스레이 덴탈 쪽 장비 기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월말까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가두리가 또 길었던 만큼 시세도 충분히 또 월말까지 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수급적인 동향도 보게 되면 뭐 기관 쪽에서 특히 사모펀드 쪽 수급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 쪽에 대한 부분도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유의미했던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월 초다 보니까 편한 종목 잘 깔아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말까지 또 좋은 주가 움직임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언제 한번 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우려가 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첨생법은 통과됐는데, 예.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수혜주로 등극이 안 돼 있고,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아직까지 기사가 제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이제 시행은 이제 법은 통과됐고, 적절한 시행은 이제 내년, 요 1년 후입니다. 근데 이제 법안이 제정돼야 되겠죠. 시행령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이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나올 거고, 그 업체들이 이제 수혜가 어디가 될 거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첨생법 관련 우리가 세포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든 병든 세포를 치료해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난치병을 치료하고 중증도 있는 병을 치료할 수밖에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한 세포 관련해서 이제 종주국이었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돼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S바이오메딕스 차트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공모가가 18,000원인데 지금 최근 장에 들어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5만 원에 넘게 거래될 주식인데 작년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의 하락, 코스닥의 약세 국면을 오롯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연세 세브란스에서 지금 현재 파킨슨 관련해서 12명의 지금 환자가 이제 대기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의 환자가 지금 이제 뇌에다가 이제 파킨슨 치료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런 파킨슨 완화가 아니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류 시험에서도 완치가 됐었고 쥐 실험에서도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라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중증도 있는 중증 하지열 와 더불어 또 척수 손상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배아 세포를 통해서 신경 전구체 세포를 넣어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첨생법에서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 저는 S바이오메딕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빠졌고 지금 올랐다가 한번 조정 거쳤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밝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치료를 했을 때 요렇게 손상된 측두부에다가 이제 6군데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합니다. A9 도파민 신경전구체 특이 분화 세포를 넣어서 이렇게 넣었더니 이만큼 효과가 색깔을 이제 표시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효과가 나왔고 기능 확인이 돼 있고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했더니 좋아지더라 아니고 여기에 이제 국제 논문에다가 발표됐고 여기에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도 초대해서 이제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에서 그게 보시면 이제 행동 분화들을 이렇게 해서 행동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고 영장류, 그러니까 설치류에서도 효과가 있었고 영장류 시험에서도 요만큼 중증도가 완벽하게 좋아졌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거기 외에도 아까 중증 하지 허혈과 그다음 척수 손상과 그다음 황방변성이라든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편입이 된 S바이오메딕스인데 현재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아직 월초니까요. 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인데 팀찬스를 월초에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현재 2종목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대창 먼저 한번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대창이 진짜 매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철금속 쪽에 구리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또 초전도체 쪽으로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종목 고르실 때 PBR 무조건 그리고 자사 조건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창 같은 경우에 PBR이 0.4%대입니다. PBR 0.4 그리고 자사주권 관련해서 대주주가 30%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고 자사주가 14%가량이기 때문에 자사주 환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요. 대창이라는 종목이 PBR향으로 지금 어찌 보면 이제는 5천억 이상의 이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만 PBR 쪽으로 막 갔었다면 대창과 같이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PBR 제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내에서도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2%가량 빠졌다가 종가 내에서 또 보합권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기다리면 PBR로도 좋고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으로 인해 비철금속 상승분으로 가도 좋고 아니면은 만약에 시장에 밀려가지고 갈 거 없었을 때 초전도체가 갈 때 같이 가도 좋습니다. 상당히 팔방미인인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략 종목 같은 경우는 스펙코를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전략 종목이라고 좀 항상 이야기들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한방 슈팅 꽝 이렇게 올라치는 종목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접근을 했어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스펙코라는 종목을 딱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날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월에서 3월 사이에 북한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했는데 스펙코 추천드리고 다음 날에 바로 북한에서 미사일 쐈습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지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북한에 관련된 이슈가 붙어도 못 간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스페코라는 종목은 저가권을 이탈하는 흐름도 없이 잘 시장을 또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아직도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북한과 중국에 관련된 이슈 리스크, 특히 진영적 리스크 내지는 미사일 발사과 관련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하락할 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자라는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린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스페코도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창과 스페코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화목팀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신규 편입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정종택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들 관련된 움직임들 좀 본다고 한다면 약간 경기 방어주적으로 시장 대비 좀 약간 무난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준비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실적 데이터 좀 보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상단부에 있는 게 이제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인데요. 이제 재작년에 영업이익은 25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적 데이터를 본다고 한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억으로 거의 좀 2배 안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항상 뭐 제가 얘기 드릴 거지만 실적의 절대적인 규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의 성장률이 곧 주가의 상승률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크게 성장 안 했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액은 한 62억에서 한 중후반 정도까지 나왔던 거고 지금 4분기 때는 80억 정도 됐는데 영업이익이 22억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률 2.75%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 16%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본격적인 구간에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작년 EPS 기준으로는 동사 같은 경우 멀티플 60배입니다. 근데 너무 높은 밸류를 부여받고 있는 기업을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작년 실적 데이터 이미 다 주가에 반영돼 있고요. 올해는 작년 영업이익 46억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의 영업이익률을 만약에 똑같은 매출을 거둔다고 했을 때는 올해 수익성은 훨씬 많이 좋아지고요. 뭐 결국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건 회사 EPS가 커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면서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까지 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요. 1분기 때는 사실 비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뭐 올해 연간치들을 좀 반영되면서 주가는 전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파 나왔었고 2파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바닥 다지면서 더 큰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강한 3파를 또 크게 시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 중심에는 당연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목을 편입한 이유도 월말까지 충분히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다라는 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목표가는 6,100원이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가 선택한 종목 오스테오닉이고요. 절대적인 실적보다는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이전과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개선이 되느냐 그 부분을 주목해 보면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4,2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이제 반도체를 가져오려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제 투자짜리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상한가를 말면서 못 가져왔습니다. 원래 워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상한가에 87만 주가 쌓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밀려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밀렸는데 그래서 이제 워트를 대신할 반도체를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같은 투자짜리입니다. 그래서 워트도 투자짜리고 이 종목도 투자짜리인데 잘 안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보유수 물량이 해소되면서 이제 물량에서 바닥권 진입하면서 워트처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종목은 퓨릿입니다. 퓨릿. 네, 요게 이제 퓨릿인데 약간은 뭔가 기계적인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여기가 이제 대주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한국알콜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한국알콜이 50% 들고 있고 김주석이랑 19%에서 70%를 대주주가 들고 있기 때문에
품절주예요. 그래서 대주주가 요만큼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인데 지금 현재에서 이제 요 공모가가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1,700원이 공모가입니다. 위로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3개월짜리 1월 18일 날 3개월 물량이 해소되면서 이제 올라왔다 내렸다 거리고 있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이제 1,700원이라는 공모가를 참고하시면서 바닥권인데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40만 주 보유수 물량을 해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가 이제 32만 주 한 달 동안 나와 있는데 그 물량이 이제 40만 주 보유수 물량 1,700원짜리를 해소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요게 한국알콜이 뭐 하냐면 여기서 이제 폐유기용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리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액들을 갖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신나, 케미칼 신난을 만들어서 리사이클해서 재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100억, 140억, 150억 계속 흑자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산업의 퓨릿은 이제 고순도 정제 기술을 가정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케미칼을 생산해서 이제 전자급 케미칼을 만들어서 반도체 신나를 납품하고 있고 또 이제 산업용 케미칼을 만들어서 산업 용제를 납품하고 있고 아까 이렇게 이제 EEP, PGMA 뭐 이런 식으로 공업용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매물 걸고 바닥권 공모가 1,700원이기 때문에 현재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퓨릿입니다. 13,00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 예. 저였습니까? 예. 네. 오늘은 저번 달에 편입했었던 종목 다시 한번 편입하겠습니다. 예. 오늘 편입할 종목은 HMM이라는 종목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이제 좀 이벤트죠. 매각협상안과 관련된 부분 내일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매각협상안이 좀 안 된다라는 흐름이 나와도 하락분이 나와도 저는 HMM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HMM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류 관련해서 해운지수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특히나 HMM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서 이제 향후 4분기까지 가는 수준 내에서는 물론 실적 관련된 부분이 우하향할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현재 올 연도 초반 때 HMM의 수혜가 굉장히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 위치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전에 저번 달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랑 거대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아직도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아마 매각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뭐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아니면 뭐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든 어떤 방향성으로 가든지 HMM은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빠진다고 해도 1분기 이번에 실적이 상향 2조에서 3조 가까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물론 노조건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엮여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또 빠르게 또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시가총액 상위 위주 종목군들 중에 저 PBR로 분류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저 PBR 그리고 해운 운임 상승 그리고 이제 매각권에 관련된 시일이 다가왔다는 점까지 총 3가지 포인트로 HMM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HMM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택한 종목은 HMM이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000원. 내일 있을 이슈도 한번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의 종목이 나가고 나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생소합니다. 좀 낯섭니다. 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정 매니저님이 편입하는 기준 같은 것들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상승은 결국 또 시차는 일부 있겠지만 결국 주가의 성장은, 주가의 상승은 결국에는 실적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적정 주가보다 더 밑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멀티플이 한 30배 넘어가는 기업들은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지만 30배 넘어가는 기업들은 좀 약간 지양을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는데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주가가 항상 좀 강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간 케이스들이 좀 많았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밴드에도 그냥 편하게 이런 기업들 실적 잘 나왔어요라고 올려드렸던 기업들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결국에는 그냥 심플하게 실적 잘 나왔고 기대치도 잘 나왔지만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가 잘 갔던 이유는 단 하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KC텍도 그랬고 뭐 S&D라는 기업도 좋았고 결국 뭐 업종 불문하고 시장 불문하고 가장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그 업종에서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 좀 큰 기업들을 좀 선호하시는 편일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한 최소한 1,000억 정도 맞춰주면서 실적의 성장폭이 큰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시차는 분명히 있어요. 보면은 11월 14일 날 분기 보고서 제출하고 주가가 올라간 건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좀 기다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고 실적이 큰 폭으로 한 성장하는 회사들을 좀 한두 달 정도 가지면 그런 기업들은 뭐 정말 많게는 뭐 2배 정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좀 작게 해서 엇박자나 손실을 만드는 케이스보다는 좀 진득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재료들이. 그래서 많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시장에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증권사에서 커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포트에 한 10종목 중에 포트를 갖고 간다고 하면 한두 종목 정도는 그쪽을 좀 넣어두셔도 충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 네. 그 뭐 방송 전에 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열심히 분석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뭐 무방은 아쉽지만 좀 쉬어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 좀 빠르게 약 좀 먹고 예. 네, 바로 침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 지금 느낌이라 지금도 여기 식은땀이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머리도 예. 아파서.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버 밴드에서 조범수 신강섭 검색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자료 아니면 이런 자료도 있구나 하는 재밌고 아주 유익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그래도 티가 안 났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내내 좀 안쓰러웠는데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유튜브에 9시 40분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올 초까지도 2차 전지를 꼭 사시고 싶으면 엔캠을 사라고 매일같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엔캠에 지금 200~300% 뭐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20만 원을 결국 돌파했더라고요. 3조 5천억을 찍었는데 엔캠을 못 사신 분은 그 최근에 한 달 동안 제가 신성 ST랑 KNS를 사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늘 신성 ST가 지금 현재 5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면 이제 KNS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CID 관련해서 이제 KNS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뭐 이제 레이저 옵틱 단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낮 방송에서 워트를 사라고 했는데 워트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80만 주 쌓이면서 시간으로 또 상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9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성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화목팀 매니저분들 가운데서는 조기준 매니저님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합니다. 정종택 매니저님도 오늘은 아쉽지만 무료 방송 쉬어가고요. 밴드 이용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정종택을 검색하시면 좋은 자료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목팀과 함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어떤 장 움직임이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월수팀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